4명의 19학번이 모여서 센세이션한 스토리를 만드는 팀이라고 하죠. 김하연, 김현지, 유원정, 이유진 학생의 419 팀입니다. 네, 박수로 만나볼까요? 일곱! (1592년) 임진왜란. 전쟁 속 수많은 이야기 중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이었기에 일어났지만 임진왜란이었기에 몰랐던 이야기. 조선 11대왕 중종의 묘가 외적에 의해 도굴된 정릉 도굴 사건입니다. 저희는 그 속에서 더 놀라운 기록을 찾았습니다. 바로 정릉 속 시신이 중종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만약 왕릉에 놓인 그 시신이 나의 아버지라면? 이것이 영화 정릉의 시작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자살에 어머니까지 여의고 돈만 쫓으며 살던 화가 장착현. 임진왜란 중 전유영을 만납니다. 전유영은 착현에게 자신의 검시 현장 그리는 일을 맡깁니다. 그는 조선의학의 발전을 위해 비밀리에 검시를 진행합니다. 나라를 지킨 왕세자 광해는 자신을 질투하는 선조에게 위협받습니다. 이에 그는 세자직을 지켜내려 착현을 도와 선조에게 맞섭니다. 광해의 옆엔 항상 성형이 있습니다. 그는 착현의 소원을 선조에게 올렸다가 관찰사에서 파직되고 광해와 착현을 돕습니다. 나라를 버린 왕, 선조는 더 이상의 치부를 막기 위해 사건을 덮으려 합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592년 9월, 착현은 정릉 도굴 현장을 대신 그려달라는 절친한 화가 동식의 부탁을 받습니다. 정릉에 도착한 착현은 시신이 밖으로 반이나 나온 처참한 현장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신을 그리기 위해 다가가는 착현. 그런데 시신의 손을 본 착현이 멈칫합니다. 순간 머릿속을 지나가는 부술진 아버지의 잔뜩 휘어진 손. 아버지? 다음 날 착현은 뒷산 아버지의 묘로 향하고 시신 없이 뻥 뚫린 묘를 발견합니다. 착현은 억울함에 소원을 올리지만 헛소문을 퍼뜨린다며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후 아버지 친구들이 도움을 주지만 누군가 착현을 막으려는 듯 증거가 불타고 아버지 친구들은 의문의 죽음을 맞습니다. 얼마 뒤 절망한 착현에게 성형이 찾아오고 그와 함께 왕세자 광해를 만납니다. 자네가 소원을 올린 뒤 일어난 일들의 배후에 전화가 있다. 난 지금부터 그들을 도와 시신의 진실을 밝힐 것이다. 이후 그들은 도굴에 가담한 조선인 도적단을 체포하고 아버지 시신을 정릉으로 옮겼다는 자백을 받습니다. 한편 정릉을 살핀 신하들은 시신이 이상하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던 선조. 그런데 며칠 뒤 중종을 모셨던 궁인들을 불러 시신의 진위 여부를 밝히라 하며 전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성형에게 이 소식을 들은 착현은 도적단의 자백으로 진실을 밝히려 하지만 결전의 날 거짓 자백을 하는 도적단.
이것이 모두 성형의 배신으로 이들의 계획을 안 선조의 함정이었습니다. 결국 착현은 옥에 갇히고 광해는 폐쇄자가 될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과거 광해가 거둬준 포졸들이 착현을 풀어주고 착현은 전유형에게 아버지의 검시를 부탁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사인이 구타이며 고을의 비리를 밝히려다 자살로 위장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틀 뒤 대회의장. 광해는 진짜 중종의 시신을 찾았으니 확인해달라 간청합니다. 착현이 시신과 함께 등장하고 검시관은 시신이 구타로 사망했다며 중종이 아니라 합니다. 이에 선조가 세자를 끌어내라 외치던 그때 성형이 나타나 광해가 정릉 속 시신을 가로챘다고 전합니다. 술렁이는 장, 광해가 외칩니다. 전하, 지금 전하께서 직접 정릉 속 시신이 중종대왕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고 착현은 드디어 아버지의 시신을 돌려받습니다. 이제 착현은 돈이 아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아갑니다. 저희는 착현의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은 평범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우리를, 우리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억울함이 없게 하라. 조선시대 검시록 무언록의 정신처럼 억울함 없는 세상이 오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4.19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